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와!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한국어에 대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중 5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국에서 오래 살면 한국어를 잘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아니고 어디든 어떤 나라에서 살든 그 나라의 현지어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이상 그 나라에 오래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중국에서 5년 반 동안 살았지만 2년 반은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한인타운,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이미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처럼 한국에 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도 많이 있고, 여기 가까운 이태원만 가도 영어로 그냥 소통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10년, 20년 살아도 한국어로는 기본적인 소통만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짧은 대화만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오래 산다고 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한국에 살지 않아도 한국어를 진짜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있는데요, 바베시 씨, 인도에 바베시 씨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았는데도 한국어를 진짜 잘해요. 혼자서 한국어를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약간 한국 문화나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이렇게 한국어를 좋아하고 계속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에 산다고 해서, 그 나라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처럼 한국에 살고 있지 않는 학생들도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토픽 점수, 급수가 높으면 한국어를 잘할 것이다. 사실 토픽은,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가거나 또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는 사실 한국어를 말하지 못해도, 듣기 문제 없고 읽기 문제 없고 조금 쓸 줄 알면 5, 6급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자권 나라, 예를 들어 중국 학생들도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정말 단기간에 토픽을 공부해서 높은 점수, 5급을 받았어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 한국 대학교에 들어가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토픽 점수는 2년밖에 못 가지만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은 평생 간다고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토픽 점수를 따는 것에만 목표로 두지 말고 한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있잖아요.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 막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빨리빨리 딸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말하기, 의사소통 이런 거와 완전히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대학을 가거나 한국 회사 생활을 하려면 그에 맞게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키워야 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국인 애인이 있거나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한국어를 잘할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거고, 저 또한 중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중국 남자친구를 사귀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애인이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나라의 말을 잘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 사람도 그 여러분 나라의 말을 잘하고 싶어서 그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한국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한국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게 될 거예요. 의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한국 회사에서 동료들이 뭐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한국어를 쓸 기회가 없고 계속 영어로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한국어를 계속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까운 지인,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들이 오히려 여러분 언어를 알게 되면 이게 서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거나, 근데 사실 언어 교환만 하자고 이렇게 친구를 두는 거는 어려워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공감대가 중요하거든요.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해야 해요. 그러면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고 가르쳐주기에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이 친구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사실 그냥 딱 언어 교환 이렇게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요, 한국인이면 누구든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완전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라고 해서 그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중국어 전공이고 한국어 교육도 전공했지만 이 교육이라는 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광고도 많이 있어요. 한국어 교원, 뭐 2달 공부하면 나도 한국어 교사 될 수 있다. 이런 광고도 많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 그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그 문화 배경, 뭐 언어적 배경 이런 것도 잘 알아야 하고, 한국어에 대한 그런 지식, 한국어 발음이나 뭐 문법이나 어휘 이런 거 가르칠 때 그 지식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가르칠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고 아래에 뭐 발음을 안녕하세요 하면은 AN 뭐 NY 뭐 UNG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발음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선생님들도 공부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게 바로 한국어예요. 그리고 한국어 어휘나 이런 문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면 나중에는 정말 고급 한국어, 학문적인 한국어를 배우거나 진짜 이럴 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께 한국어를 배우라고 하거든요.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많이 알려줘야지, 이런 애국심에 그냥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르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가, 이거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고 석사에 진학하거나 스스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와 착각인 것 같아요. 한국어 선생님이면 다른 외국어를 잘할 것이다. 한국어 선생님이면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저는 물론 중국에서부터 한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중국어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영어로는 한국어를 못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어를 못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는 한국어로 처음부터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굳이 그 외국어가 아니어도 한국어로 한국어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급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림이나 또 입모양 이런 거 보여주면 학생들도 잘 따라하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어의 그 예를 들어 뭐 친구 하면은 뭐 CH 이렇게 알파벳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발음 자체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법이 있는 거고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고, 반대로 한국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가면 중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지 뭐 영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영어권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도 한국어나 다른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 한국에서도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어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영상 가지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